수요일장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 위원님 어제장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단기 상승 구간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바뀔 수도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수급이 어제 개인들이 2,700억 가량 막판에서 좀 줄이긴 했지만 2,500억 넘게 강하게 코스닥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대내적인 이슈를 조금 이제 붙여보다 보니까 나왔던 이슈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우려 때문에 빠졌고 그다음에 애플의 그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발 그 부품들을 많이 가져다가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하향이 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국내 IT 부품주들도 일단 흔들려주는 어제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만약에 어제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2,700억을 오히려 코스닥을 매도를 해버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샀으면 애플이 실적이 반토막이 나든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악재도 나왔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받아갔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오늘도 아침에서부터도 조금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리는 것도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는데 자, 오늘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공개 방송이 없는 것은 특별하게 시장의 흐름들이 바뀌거나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일단 넘어갈 겁니다. 자, 시장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게 되면 지금도 수급은 꼬여 있어요. 수급은 꼬여 있는데 지금 이렇게 쿵 하고 빠져가지고 지수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흐름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슬슬슬 밀려가면서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 슬슬슬 밀리면서 밑으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내려가는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겠죠. 요 흐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공략을 했을 때 어제 2,700억인가요? 잠깐 볼게요. 어제 개인들이 막판을 좀 줄이긴 했지만 자 보면은 투자자별 일병동을 보면 어제 그쵸 거의 조금 줄였죠. 2,700억에서 2,600억 정도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 매수를 해주죠.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단기 상승 구간이 있더라도 박스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한다라 보기보다는 약간 밀리면서 가는 부분이 좀 맞을 텐데 자 해외 시장을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 중국 시장은 일단 상승을 했어요. 중국 시장은 보다시피 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그리고 나스닥은 또 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다우존스도 빠지긴 했지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래 꼬리 달렸죠. 그래서 0.56%밖에 빠지지 않았고 유럽 시장도 0.5% 내외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애플의 실적이 하향됐다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유럽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유럽 시장과 일본 시장 아니면 중국 시장이 차트가 무너지면서 밑으로 크게 빠질 모양을 이렇게 잡고 있다라든지 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빠졌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일단 그런 뉴스도 있었지만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제일 지금 약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해외 시장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혼잡 좀 빠지는 것은 약간 좀 오바스럽긴 하지만 수급이 꼬여있는 걸로 볼 때에서는 일단 이해는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빠진 거는 아니에요. 보면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보면은 그냥저냥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받을 수 있는 폭까지 정도는 밀렸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조정을 받을 때에서는 우리가 이제 3825, 618 해가지고 이제 마디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어제 정도 빠졌던 자리, 그러니까 2,200 정도 자리가 이제 3분의 1 정도의 조정 자리를 어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가 있어요. 확률은 확률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 지지를 해서 움직이거나 근데 여기에서 확률적으로 여기에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올라가려면 개인들의 손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거에서 개인들이 손절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돌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제도 5일선을 이탈을 했고 오늘도 5일선을 이탈하는 부분에서 수급이 꼬여 있죠. 지금도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밀리면 그 다음 지지는 어디냐? 2170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심선인데 올라간 폭의 중심선이 2170 라인의 지지를 보고 하루 이틀 정도는 밀릴 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그 힘의 방향으로 볼 때에서 그런 지금은 조정 구간이냐? 아니요. 아직은 조정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꺼졌던 불씨를 다시 살리면서 다시 활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이쪽으로 밀리게 되면 아직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2170으로 밀려도 빠졌던 부분에서 다시 들어올리면서 뭐 IT 부품주들은 다시 원래 자리를 갖다 놓거나 종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170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세게 조정받아서 2150까지 밀리게 되면 이 자리가 바로 3분의 2점에 있는 조정인데 그래서 618 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3분의 2점인데 그러니까 61.8%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 자리가 한 2150짜리인데 이쪽까지 밀리게 되면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때서부터는 시장이 좀 약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정받았다가 반등 줬다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나오려면 2150으로 밀리는 경우가 나올 거고 만약에 밀렸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서도 시장은 약하지 않다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이 유지가 되려면 2170 라인은 지지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한 부분은 아니에요. 시장이 약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어제 빠졌다라 그래서 뭐 종목들이 뭐 20% 30% 빠진 것도 아니고요. 뭐 유럽 시장이 급락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올라간 거에 비해서 요만큼 빠졌던 부분이고 어제 저점 부분에서 오늘 간드랑간드랑하게 이제 버티는 부분들인데 수급이 조금 꼬였다 보니까 여기서 원래는 반등을 좀 줘야 되는 부분에서 반등을 못 주고 살살살살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오늘장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일단 시장이 박스권으로 지금 다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박스권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 대응이라는 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리고 단기 매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망이를 좀 더 짧게 잡고 그래서 시장을 만약에 밀리게 되면 좀 안전한 종목들 만약에 안전하지 않고 만약에 많이 떠 있다. 그러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많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먼저 미리 현금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종목들 조심하시고 바닥권역에 있거나 아니면 고점에 떠 있더라도 목표치가 큰 종목들은 지금은 시장이 약세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수로 따지게 되면 일단 2200은 지지를 해주면은 뭐 별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고 2170까지도 별 무리는 없어요. 근데 2150은 당연히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가 깨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크게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2170이 일단 안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깨지더라도 2150에 마지막 마지노선 자리는 있긴 하지만 그 자리가 깨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죠. 어제 거래소도 거의 뭐 7천억, 8천억 넘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마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려면 어제 7,600억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큰 손실이 나려면 2150이 깨지면 굉장히 많은 손실들을 아마 가져다 줄 거예요. 근데 2150은 아직까지는 깨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주식을 살 게 아니고 짧게 대응하라는 얘기는 손절도 짧게 잡고 먹었을 때도 짧게 파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일단은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리더라도 시장의 주도주인 IT 부품주에 물리면 그래도 시장이 만약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 얘기는 뭐 계속 시장이 뭐 반등을 주든 밀리든 계속 해드리겠지만 시장이 다시 막 예를 들어서 2170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2차 전지라든지 전일 보니까 미국 시장에 테슬라가 7% 급등을 했죠. 그래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뭐 PCB, 뭐 카메라 뭐 등등의 IT 부품주들 뭐 5G라든지 뭐 어제 뭐 삼지전자가 상당히 강하게 어제 움직였던 흐름도 말씀을 드렸지만 IT 부품주로 갖고 있는 게 시장이 재차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올 때 회복하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시장 얘기는 지지라인 2170의 지지 여부를 좀 살펴보면서 일단 수급이 꼬였으니까 밀릴 것도 예상하면서 함부로 추가 매수만 하지 말자라는 얘기로 일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의 흐름도 이렇게 맥을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